작년에요, 우리 투자자를 1년 내내 괴롭혔던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장기국채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안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테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5년도에 주요한 나라의 주가 지수가 얼마나 올라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채와 금가격도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또 작년에요, 우리 투자자를 1년 내내 괴롭혔던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세 우려하고 AI 거품론이었죠. 그러면 올해는요, 이러한 우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주요한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은 2025년 1월 2일 대비 12월 31일의 종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37%가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 4월에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52%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중국 증시는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럽 지수는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1월 2일 대비 12월 31일 종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75%나 등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만만치 않게 올라준 자산이 있죠. 바로 금입니다. 금도 한 62% 정도 올라줬어요. 이렇게 주식하고 금이 오를 때 이제 저편에서는 또 오르지 못한 자산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 장기채인데요. 미국 장기채는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원금 수준 정도에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기는 할 텐데요. 또 이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 올해의 전망도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배당 ETF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주 짚어드리는 자산이 있죠. 바로 주식하고 장기채권하고 금인데요. 이 세 가지 자산만 그래프로 좀 다시 한번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은 주식하고 금 가격은 상승을 해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이렇게 좀 소폭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도 소폭 상승해줬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재작년이라든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주요한 자산들이 올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기 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공포에 떨었던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정말 그 공포에 떨었던 일이 벌어졌었나? 이걸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작년 1월에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이때 장기국채 금리가 엄청 급등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물가가 올랐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중국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AI 기술을 미국만큼 따라갔다라고 보여주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AI 관련 주들이 지금 다 거품이야, 다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도 미국의 기술주는 꽤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충격이 4월에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증시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뭐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매수 기회였죠. 이때 과감하게 미국 주식을 담은 분들은 연말에 수익률이 50%까지 달성이 됐을 겁니다. 이때 증시가 바로 회복해줬던 이유가요, 트럼프 타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하락을 싫어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관세도 발표를 했다가 거두기도 하고요. 또 연준 의장한테 금리를 내리라라고 종일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에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했던 강등은 아니고 이제 강등이 한 두 번째 있었던 강등이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7월 1일에요.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의 이런 경제 성장, 경기 활성화 관련된 지표는요, 계속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징후를 찾아보기 힘든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의 주식은 이 뒤로도 계속 상승을 했고 지금도 하방 경제성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하고 PMI 등 경제 관련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 금리는 바로바로 급등을 해주거든요. 경기 성장이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니까 순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베센트 장관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인하의 의지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도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3.9에서 4.2%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뒤로 우리가 또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셧다운은 뭐 증시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지난달이죠. 11월에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해줬잖아요. 그때 다시 또 AI 거품론이 조금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해줬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를 이렇게 한 번에 훑어보니까 어떠신가요? 투자를 하는 우리들을 괴롭혔던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고요. 하나는 AI 거품론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야. 그러면 주식시장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장기국채도 안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도 너무 올라 있다라고 다들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거 조정받는 거 아니야? 그러한 불안감을 계속 불러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물가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밑으로 떨어져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미국의 GDP를 보면은요, 미국의 GDP가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4.3%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도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려됐던 관세는요, 노이즈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지금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만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는요, 이러한 관세 위협이 이어지긴 하겠으나 작년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AI 거품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겁은 나긴 하지만 이를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 측면 중에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보시면 미국의 유동성과 연관되는 TGA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재정을 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금 중단해서 대차대조표 잔고가 여기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즉 올해는요,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품, 이 버블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또 주식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게 장기채잖아요. 저도 미국 장기채를 재작년에 사서 이제 작년에 약간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를 잡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취임 초기에요, 이 에너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하기도 했고, 미국 자체 내에서 이제 에너지 생산, 유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규제도 풀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베센트 장관도 같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국채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다 보면요. 올해 또 이러한 사항이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장기국채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안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아서번주 트라우마인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번주가 연준 의장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아서번주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을 펼쳐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었거든요. 이러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준 의장이 똑같이 정책을 실시할 때 다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우려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올라졌고 지금 이렇게 거시경제 여건을 봤을 때 금이 뭐 하락할 이유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단 이제 급등에 따른 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급등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도 고점을 찍고 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요럴 때가 분할해서 조금씩 담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록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금 가격인데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못 오르는 시기이긴 한데요. 그 이외의 시기에는 금이 계속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산 중에 일부로는 여전히 올해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작년에는 주식하고 금이 랠리를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작년 투자가 쉬웠던 건 아니었죠. 투자가 어려웠던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하고 AI 거품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이제 올해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관세 위협은 조금 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 거품론은 이제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는 거품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주식의 40%, 금의 40%, 미국 장기채의 20%는 계속 뷰를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실 때도요,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이 월배당을 받고도 남은 이 가격 차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감사합니다.